저는 직장 다니면서 지금까지 총 2번의 창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창업은 약 3년 전에 6천만 원이란 큰 손해를 보고 문을 닫은 상태고요. 두 번째 창업은 현재 직장 다니면서 힘들지만 2년 넘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에 아니면은 직장 다니면서 나중에라도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저처럼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해보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창업 실패 사례하고 그리고 제 지인의 실패 사례를 적나라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업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해야 저와 제 지인처럼 쫄딱망하지 않는지 요거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 지인의 이름은 공개할 수가 없어서 김부장이라는 이 가명으로 좀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부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통계 자료 하나를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요, 은퇴 후에 2인 기준 최소 생활비가 월 2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생활비라는 게 여행이나 취미활동 이런 걸 포함하지 않은,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는 데 필요한 이런 최소 생활비가 월 21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부분 은퇴 후 이 고정적인 수입이 최소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있고요, 기초연금, 개인연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공적연금, 사적연금 다 포함한 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2인 기준으로 138만 원밖에 안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78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 78만 원만큼 생활비를 확 줄여야 하는데, 나이 먹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또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은퇴 전 직장 경력으로는 재취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재취업이 안 되는 이런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고 조사가 됐어요. 실제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금 수준이 낮고 은퇴 이후 재취업이 여의치 않은 고령층의 자영업 창업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573만 명에서 2021년 555만 명으로 3.2%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에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만 명에서 193만 명으로 21.4%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은퇴 후에 창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창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녹록지가 않은, 이런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김 부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고, 또 연말 보너스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더 심각한 사실은 업무 성과가 뛰어나지만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런 살벌한 상황까지 이렇게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퇴직금을 투자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도 하지 않았고, 또 창업 경험이 전혀 없이 무턱대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창업을 시작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알아보던 중에 무조건 매출액 대비 수익이 한 20%, 30% 이상 난다, 이런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말에 현혹당해서 음식 장사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수익 20%는 정말 가장 많이 매출이 나왔을 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오는 수익이었는데, 이 평상시에도 계속 20% 이상이 수익이 나온다고 컨설턴트가 과대포장해서 김 부장을 현혹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김 부장에게 있었어요. 김 부장에게 이 식당 창업은 완전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남이 해준 음식을 먹기만 했지 식당 아르바이트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직장 생활만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가에 필요한 마케팅이나 영업 능력이나
뭐 SNS 활용을 하는 능력이나 뭐 직원 관리, 뭐 회계 지식 이런 것도 완전 초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초반엔 뭐 식당 오픈 후에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말한 것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신이 났었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처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오픈빨이 한 달이 지나자 프랜차이즈 식당의 어떤 싼 가격에 흥미를 보였던 고객들이 한두 번 맛을 보고는 그 음식에 좀 뭔가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까 발길을 하나둘씩 이렇게 끊기 시작을 한 겁니다. 퇴직금을 전부 털어서 투자를 했는데 김 부장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김 부장은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식당 운영을 맡기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이 협력회사 사장의 배려로 20년 동안 지겹게 일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겨운 일을 하기 싫어서 이제 때려치고 창업을 했는데 그 일을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그 일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매장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같이 그리고 마감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힘든 일은 좀 기피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까지 매장을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는 날이 늘어났는데 2주일 만에 새로운 직원을 뽑긴 뽑았는데 일을 하기로 하기 전날 바로 이제 카톡 문자로 아마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은 정말 좀 허탈감이 많이 느껴졌죠. 그래서 또 다른 직원을 뽑을 때까지는 가족,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장 일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1년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김 부장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창업 결정을 내렸을까요? 내일의 부라는 책을 쓴 조던 김장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단기적인 예측, 그러니까 하루나 아니면 길어야 1년 정도의 예측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흥미로운 답을 내놓았는데요. 달리 말해서 지금 내 눈앞에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있다면 이 가게가 1년 뒤에도 그리고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영원히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망원경 대신에 이 현재의 이런 단기적인 미래만 확대해서 보는 이 돋보기에 의존한 그런 처참한 결과입니다. 컨설턴트가 과대포장한 것도 있지만 김 부장도 나름대로 이제 프랜차이즈 다른 지역에 있는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다고 해요. 근데 김 부장 매장도 이렇게 살펴본 매장처럼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통계자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규모 사업가가 창업 후에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은 고작 35%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좀 더 상황이 심각한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창업한 이 개인 사업체의 평균 생존 기간이 3.8년에 불과했습니다. 1년 생존율은 78.9%이지만 3년 생존율은 45.6%로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5년 생존율은 31.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창업 후 5년 안에 업체 10곳 중에 3곳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이에요. 김 부장은 과연 저 통계 자료를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정확한 통계 숫자는 몰랐더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창업하면 뭐 대부분 다 망한다 이런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흠칫 놀란 김 부장이 네이버 검색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무미건조한 통계 정보가 개인적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통계는 일상적으로 무시된다고 합니다. 김 부장도 이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통계 자료를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정말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천벌을 받는 것처럼 창업을 결심한 예비 창업자가 자신의 어떤 분야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무시하면 정말 혹독한 더 큰 대가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미래에 경쟁사가 언제 들어올지 외부 환경에 관련된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부장 매장 인근에 1년 뒤에 신규 백화점도 들어오고 대형 할인마트도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네이버를 찾아보면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등한시한 그런 결과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창업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장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업체에서 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최소한 3개월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 현장의 이런 데이터, 사람 실는 데이터, 이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 부장 이야기가 좀 어떠셨나요? 네, 조금이라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사전에 준비할 사항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쌀국수 매장 2년 해보니까 깨달은 거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